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시장 마감 분석인데요. 시장의 반등은 했지만 주간 하락을 피하지 못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쩌면 역대급이 될지도 모르는 그 EA 인수합병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 소식 정말 뜨거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소비 양극화 문제, 또 기업 이사회에서는 좀 예상 밖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이 표면적으로는 상승 마감했지만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어요. 네. 특히 그 말씀하신 EA의 M&A 가능성이라든지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경제 지표랑 또 실제 체감 경기 사이의 어떤 간극 같은 것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상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금요일엔 올랐어요. 네, 일단 상승 마감했죠.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S&P 500하고 나스닥은 3주 만에,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7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요일 반등이 이걸 다 만회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금요일 상승은 개인소득 및 지출 데이터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소비재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고 또 일부 기술주가 반등한 덕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라든지 또 주요 고용보고서 발표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해서요. 시장 참여자들도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자, 기업 소식으로 넘어가서 가장 화제가 된 건 역시 일렉트로닉 아츠, EA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무려 15%나 폭등했어요. 이게 그 초대형 인수합병설 때문이라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EA가 사모펀드 실버레이크랑 사우지 국부펀드 PIF죠. 여기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비공개로 매각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와, 거래 규모가 최대 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500억 달러요? 네, 이게 만약 LBO, 그러니까 차입 매수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트위터가 44억 달러, 또 KKR의 나비스코 인수가 31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이걸 훌쩍 넘어서는 거죠. 이야, 500억 달러.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이런 초거대 LBO가 지금 시점에 추진된다는 거, 이게 자금 시장이나 게임 산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딜은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걸 넘어서서요. 그 팬데믹 이후에도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 열기가 여전하다는 것, 특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임 IP에 대한 사모펀드의 관심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는 걸 그런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앞으로 게임 산업 M&A 지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관세 관련해서는 좀 희비가 엇갈렸어요. 특히 가구 소매업체 RH 주가는 눈에 띄게 하락했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 캐비넷이나 욕실 세면대 같은 특정 수입 가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RH 주가가 3% 넘게 빠졌습니다. 아, RH는 사실 이전부터 관세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올해 들어서 주가 하락폭도 이미 컸거든요. 그랬군요.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망을 바꾸는 식으로 대응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관세가 전방위적으로 부과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트럭 제조사죠. PLCKR. 여기는 트럭 관세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5% 넘게 올랐어요. 오, 정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기업별로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이렇게 관세 문제로 희비가 갈리는 와중에 또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쪽은 분위기가 달랐다고요. 글로벌 파운드리스랑 인텔 주가가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칩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 이런 새로운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자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한 8%, 인텔은 약 4.5% 정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역시 정부 정책 방향이 관련 기업 주가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죠. 경제 지표를 보면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개인 소득과 지출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는데 그럼 소비가 전반적으로 탄탄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을 KPMG의 다이앤 수엉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보면 좀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소미 지출 증가를 이끄는 게 주로 소득 상위 20% 가구라는 거예요. 아, 상위 20%요? 네, 나머지 하위 80% 가구의 지출은 사실상 거의 정체 상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부의 불평등, 상위 10%가 전체 부의 67%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소비 패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또 관세 영향이 시차를 두고 한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이게 본격화되면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이미 관세를 걱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다음 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인데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린벤의 전략가 같은 경우는 과거 셧다운 사례들을 보면 그때도 S&P 500 지수가 상승한 경우가 꽤 많았다면서 너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라고 조언하더라고요. 네. 다만 셧다운이 길어져서 고용 보고서 발표가 미뤄진다거나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도 있어서 통화 정책 전망도 여전히 좀 유동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기사 중에 좀 흥미로운 사회 트렌드 변화가 포착됐어요. 미국 기업 이사회에 백인 남성 이사 선임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최근 몇 년간 강조해온 다양성 추세와는 좀 반대되는 흐름 아닌가요? 경험 많은 사람을 찾는군요. 그렇죠. 지난 몇 년간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온 흐름과는 다소 상반된 움직임인데 이게 현재 기업들이 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어떤 리더십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 너머에 있는 복잡한 경제 현실, 또 기업들의 고민,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특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그 EA의 M&A 가능성이라든지 관세 정책의 차별적인 파급 효과, 또 소비 양극화 심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주시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들을 쭉 보면요. 현재 시장과 경제가 어떤 면에서는 일부 기술 기업의 성장 스토리나 특정 계층의 소비력, 그리고 또 위기 상황에 대한 경험 많은 리더십에 대한 어떤 의존 경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런 시장의 강세나 경제 지표들이 과연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 트렌드와 기존의 어떤 권력 구조 속에서 일부만이 혜택을 보는 현상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